사람 보는 눈을 기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지낼수록 이상하거나 별로인 사람들과 자꾸 엮여서 고생하시나요? 말을 다루는 일을 하며 제가 보고 느낀 말투로 사람 보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채널 고정. 히릿, 안녕하세요. 히렌초입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사람들을 워낙 많이 만나고 현재도 만나고 있는데요. 말은 마음의 창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3가지 기준이면 대략 보이더라고요. 사용하는 말 습관을 보면 나랑 맞는 사람인지, 다르지만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걸러야 할 이상한 사람인지 등이요. 좋은 사람을 가려내는 나만의 기준을 만들고 싶을 때 참고하면 좋은 저만의 팁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비유 방식. 상대가 말을 할 때요, 어떤 비유를 드는지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비유를 하는지 유심히 들어보시면 그 사람의 세계관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쉽게 비유한다면요,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들으면요, 자신이 가장 잘 아는 분야나 평소 생각했던 이야기를 접목해 설명합니다. 여기서 자연스레 세계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어린 시절부터 밴드 활동을 했고 또 휴학을 하고 작곡도 배울 정도로 음악에 진심이었는데요. 그래서 결국 음악 프로그램을 만들던 라디오 PD가 됐었죠.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는 저의 취향과 세계관이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할 때도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는 말투는 EDM과 같은데요.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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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빰 이렇게 리듬이 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끝까지 음악을 듣게 되죠. 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식으로 종종 음악의 비유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눌 때 이런 비유가 쎄하거나 혹은 나의 가치관과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나와 달라서 안 맞을 확률이 높은 것이죠. 예를 들어 나는 민초파입니다. 그럼 이런 무늬를 봤을 때 다음에 비유를 하게 되겠죠? 이거 내가 좋아하는 민트 초코색이다. 반대로 상대가 민트 초코를 안 좋아해요. 치약 맛이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요, 이거 치약 맛 나는 민트 초코랑 똑같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겠죠. 제가 가볍게 민초의 예시를 들었지만요, 대화 속에서 상대의 비유를 자세히 들어보면 다양한 가치관을 아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어떤 세계관인지 궁금하다면요, 대화를 할 때 예를 들어달라고 하거나 쉬운 말로 표현해달라고 해보세요. 언어의 한계가 곧 세계의 한계다. 만약 비유가 생각이 안 나고 내가 이런 비유밖에 못 드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면요, 평소 여러 사안을 설명할 때 다양한 비유를 생각하며 나의 세계를 확장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평소 쓰는 말투로 사람 보는 법 2번째는요, 욕하는 방식. 욕을 하는 방식을 알면 크게 2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본성, 2번째 방어 기제입니다. 먼저 어떻게 욕을 하는지 들어보면 본성을 알 수가 있는데요. 상황이 좋을 땐 감춰져 있던 그 사람의 단점이나 본성이 극한의 상황이 오면 드러나기 쉽습니다. 사실 철저히 이미지 관리를 하면 절대 모릅니다. 그러니 갑작스러운 상황,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좋은데요. 그래서 운전을 할 때가 그 사람을 파악하기 쉽다라는 말이 있는 듯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그 사람의 재력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사람이라면요, 그런 본성이 욕설에 드러날 확률이 높습니다. 폭력성이 강한 사람이라면 숨겨져 있던 폭력성이 이럴 때 드러나겠죠. 입에 담을 수 없는 폭력적이고 상스러운 표현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반대로 이런 분도 있습니다. 욕을 안 하거나 욕을 하는데도 좀 웃기게 우아하거나 해학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요. 창의적으로 멍청한데 참 고약한 운전 습관을 지녔네, 이런 식으로 표현의 강도나 방식이 해학적이거나 우아한 경우 그 사람의 본성이 순하고 선할 확률이 높을 수 있겠죠. 또 이런 스트레스나 위협의 상황 2번째 포인트, 어떤 방어 기제를 지녔는지 역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욕을 하는 스타일을 들어보면요, 방어 기제가 건강한 방식인 승화인지 혹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인지 알 수 있는데요. 방어 기제에는 부정, 억압, 합리화, 투사, 승화 등이 있습니다. 상대가 상황을 부정하는지 혹은 자신을 억압하는지, 자신이 잘못을 했는데도 합리화를 하는지, 혹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과 동기를 투사해 돌려버리는지, 마지막으로 사회가 허용하는 방향으로 승화해 건강하게 방어해내는지가 모두
위협의 상황, 욕을 할 때 드러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배움을 통한 승화를 하는 방어 기제를 지닌 사람은요,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의 차량이 갑작스럽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친 거 아니야? 난 저딴 식으로 운전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거기서 배우는 반면 교사를 삼는 배움의 포인트가 들어가기 쉽죠. 반대로 투사를 하는 사람이라면요, 미친 거 아니야? 같이 박아버릴까 보다. 박아버리고 싶게 만들잖아. 이렇게 나 역시 위해를 가하고 싶은 행동의 원인을 상대에게 투사에 말하는 것이죠. 폭력성을 합리화하고 원인을 상대에게 돌리는 것처럼 말이죠. 말투로 사람을 잘 보는 법, 세 번째 기준입니다. 3. 문자 말투. 문자 말투가 평소 말투와 지나치게 다르거나 갭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밝고 상냥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친구가 문자를 보낼 땐 똑부러지면서도 성숙한 느낌의 말투를 사용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좋았고요. 카리스마 넘치는 선배님이 문자로 귀여운 이모티콘을 보내시며 말씀하시면 그 친근감이 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문자 말투는요, 평소 시각이나 청각에 가려져 있던 그 사람의 성향 혹은 온기를 파악하기 좋은 방법인데요. 메로비안의 법칙에 의하면 우리가 소통을 할 때 상대에게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건 비언어적인 요소가 더 크거든요. 그런데 문자 대화에서는 시각, 청각이 차단이 되니까요, 내용 자체에 더 포커스를 두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그 사람이 말을 하는 내용에 더 집중을 하게 되어 평소 외적인 이미지에 가려 보지 못했던 상대의 내면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MBTI로 표현하면 T적인 면이 많은 듯 했는데 F처럼 감성적인 면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문자 말투로 좋은 사람을 가려내는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요, 온라인의 말투를 보시면 좋습니다. 온라인에선 내가 드러나지 않고 아이디 혹은 익명이기 때문에요, 평소 숨겨져 있던 본성이나 성향, 성품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달앱 후기, 상품 평가 같은 간단한 글에서도 상대의 결이 어떤지 느껴지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데도 저에게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시는 우리 히릿들 감사합니다. 이런 타이밍이라도 감사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는데요. 예전에 악플이 많이 달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알고리즘이 고맙게도 열심히 작용을 해서 조회수가 높은 영상에는요, 꼭 악플이나 이상한 댓글이 달리는데요. 그럴 때 어려웠던 마음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시는 선플로 치유받곤 했습니다. 평소 댓글을 잘 달지 않고 좋아요만 누르는 성향의 저로서는 이렇게 시간 내어 달아주시는 행동에 감동과 감사를 느끼는데요. 덕분에 저 역시 누군가의 좋은 영상에 악플이 보였어요. 그러면 꼭 선플을 달고 나오곤 합니다. 악플 하나를 이기는 건 그 댓글에 압도하는 많은 양의 선플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동안 댓글을 달아주시고 영상을 봐주시는 히릿들께 이 기회를 빌어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 역시 힘을 얻었고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요. 말이 길어지는 것을 보니 연말인가 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 멘트 얼른 가볼게요. 말투로 좋은 사람을 보는 3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비유하는 방식. 두 번째, 욕하는 방식. 세 번째, 문자 말투였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릿, 내일도 최고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